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실외에서 처음 위용을 드러냈다. 짙은 회색 몸통에 꼬리 날개에는 흰 글씨로 KF-21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납고에 있던 KF-21 시제기 1호기는 포봇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왔다. 포봇은 트윈 로봇의 준말이다. KF-21 제작 중인 카이 사천 공장 내부 전경. 태극기 오른쪽으로 꼬리 날개에 독수리 머리 무늬가 그려진 KF-21 시제 3호기가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KF-21 출고식 때만 해도 시제기 1호는 기본적인 도색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KF-21 시제기 1호는 전투기로서 필요한 모든 장치와 전투 도색까지 마친 상태였다. 카이 사천 공장에서는 현재 시제기 6대 가운데 4대에 대한 조립을 완료하고 5, 6호기를 조립 중이었다. 1, 2호기에는 엔진까지 장착했다. 공장 내부에선 조립이 끝난 3, 4호기의 조종석 주위에 기술자 서너 명이 둘러앉아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시제기의 무늬와 색깔이 모두 달랐다. 전투기들의 몸통은 짙은 회색과 옅은 회색, 약간씩 다른 얼룩 무늬였다. 꼬리 날개도 1호기는 가장 기본인 회색의 흰 글씨뿐이었지만 3호기는 파란 바탕에 붉은색과 흰색의 독수리 머리가 그려져 있었다. 4호기 꼬리 날개는 검은색 바탕에 골드색 화살표 그림이 있었다. 카이 이상석 사업관리실장은 비행시험을 하면서 공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위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멋있는 무늬와 도색을 고를 기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KF-21에 대한 본격적인 기동시험을 시작한다. 일단 2월부터 엔진을 가동하는 시험에 들어간다. 엔진이 작동하면서 KF-21의 모든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엔진과 각종 계기판 및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곧바로 KF-21에 대한 활주로 시험으로 넘어간다. 카이 관계자는 엔진 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봄부터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달리는 주행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주로 주행시험은 전투기가 비행은 하지 않지만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시험이다. 카이 관계자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비행시험에 나선다. 당초 7월부터 초도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립 과정과 비행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카이가 시험 비행 일정을 앞당긴 것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험 비행은 4년 동안 2241번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일단 KF-21이 제대로 비행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어 조금씩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해가면서 성능을 시험해야 한다. 또 전투기에 장착한 연료 탱크 등 외장 장치가 문제없이 분리되는지도 중요하다. 전투 기능에서 미사일 등 무기를 제대로 발사하는지 공중에서 급선회 등 각종 전투기동 능력도 시험해야 한다. 이런 시험 과정은 밤낮없이 지속한다. 낮에 실시한 시험 비행에서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 야간에 설계를 수정하고 다음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시험 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주신두 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험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부품업체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공기가 지연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제기 출고식을 앞두고 해외 부품 공급이 지연돼 홍역을 치렀다. 카이는 해당 해외 업체로 직원을 직접 파견해 생산을 독려하고 사천 공장에선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개발 일정을 맞췄다고 한다. 이 실장은 지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고 말했다. 카이의 기술 지원을 나온 미 로켓드 마틴 기술자들은 처음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이다가 지금은 경이적이라며 한복했다고 한다. 생산 공장에 인접한 구조시험동에선 KF-21 구조시험기 1대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 한창이었다. 22만 개가 넘는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인 KF-21이 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날개화 중 피로도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수명이 2.5배까지 견디는지 시험한다. KF-21은 몸통과 양날개에 7.6톤의 미사일과 폭탄, 연료통 등을 장착하고 고속 기동을 한다. 그런 하중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적으로 가해 날개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역시험 장치에는 KF-21의 3232개의 배선을 연결해 전투기의 구조적 기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원석 구조시험 팀장은 3000여 개 채널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매일 분석해 보완한다고 말했다. KF-21과 다른 전투기들의 크기와 모양 비교. KF-21은 F-15 전투기보다는 기체가 작지만 F-35E와 KF-16보다는 크다. KF-21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구조로 설계돼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매우 작다. KF-21은 전세계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전투기로 앞으로 동부가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외형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유사하다. 한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 로켓 마틴의 F-35E를 도입한 만큼 KF-21은 조만간 도태될 F-4와 F-5 계열 전투기를 먼저 대체하고 F-16 기종까지 교체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노후한 KF-5E 제공호 전투기 추락 사고와 같은 불행도 훨씬 적게 발생할 것이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와 OTGP, IRST, 통합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한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한화가 생산했다. 이 AESA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다. 카이 관계자는 KF-21의 AESA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항이 많다고 뒷팀했다. AESA 레이더는 올해 2월부터 보잉 737에 장착해 서해상에서 시험하고 내년부터는 KF-21로도 AESA 레이더의 성능을 시험한다. KF-21에는 자동자세 회복, 자동제형 추적, 자동제형 충돌 회피, 자동조종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다. 자동자세 회복 장치는 조종사가 버티고 상태에서 전투기의 자세에 의심이 들 때 쓰이지만 누르면 KF-21이 알아서 자세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다. 과거 많은 전투기 추락 사고가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거나 전투기가 뒤집혀 있는지 알 수 없는 버티고 상태에서 발생했다. 자동조종과 자동제형 추적 및 충돌 회피 장치는 산악에서 저고도로 비행할 때 좌표만 입력하면 KF-21이 산의 고도와 전투기 속도 등을 계산해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게 한다. KF-21에는 비행저 컴퓨터가 3대나 있어 2대가 고장이 나도 비행에 문제가 없다. 3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향후 과제는 KF-21의 진화적 발전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와 연동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스텔스 기능이다. 안훈호 카이 사장은 KF-21의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까지 갖추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F-21의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카이는 레이더에 탐지되는 크기 해석 및 시험을 통해 항공기 형상을 최적화했다. 적비tam을 달성하기 위해 각 2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 다이아몬드 형상의 뒤과 껍쇠 모양 공기 흡입구 등을 스텔스 전투기 형상으로 설계했다. 스텔스의 필수적인 내부 무장 창도 필요하면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레이더 전파에 탐지되기 쉬운 안테나와 센서 등 많은 돌출부를 기체 안에 매립했다. 스텔스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마련된 것이다. ADD도 20여 년 전부터 스텔스 설계 기술과 전파 및 적외선 흡수 재료와 장치를 개발해와 공군의 요구가 있으면 KF-21의 스텔스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공군은 F-35를 운용 중이지만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스텔스 수요가 늘어나면 KF-21도 스텔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이 해군 FA-18F 슈퍼 호넷보다 기탄 면적이 작다고 말했다. 슈퍼 호넷의 RCS는 1제곱미터로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 가운데 RCS가 가장 작다. 일반적으로 RCS가 1제곱미터 이하이면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KF-21은 준스텔스기쯤 되는 스템이다. ADD가 지난해 영상으로 공개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와 유무인 복합 전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가오리는 뮤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작지만 조종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 능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다. ADD에 따르면 폭 14.8m의 길이 10.4m로 꼬리 날개가 없는 가오리는 2006과 비행 실험에 성공한 상태다. 아직 전투 기동 능력과 KF-21과 협동 작전 능력 등은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가오리가 스텔스화된 KF-21과 함께 전투에 나설 경우 공군 전투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한 공중 전투 임무는 가오리가 담당한다. 하이 관계자는 KF-21의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가오리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F-21이 6세대 전투기로까지 진화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무기인 레이저포를 장착하려면 레이저포 소형화도 문제이지만 레이저포의 에너지를 공급할 엔진 파워도 키워야 한다. 또 사이버 공격 능력과 마하우 수준의 비행 능력도 만만치 않은 기술 과제다. 이런 어려움에 미국은 2040년 전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2040년대 중후반에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전망이다. 하이의 최대 관심사는 KF-21 해외 판매다. 현재 KF-21은 120대 생산에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다. 대당 약 700억 원꼴이다.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경쟁 기종이 있지만 30년 전에 개발된 전투기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나 레이더 등 주요 장치가 한 세대 전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전투기를 값싸게 제작해 국제사회에 판매하고 있어 부담이다. 그나마 카이와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가 중도 포기할 움직임이었다가 다시 참여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KF-21의 해외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투기의 진화적 발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야 KF-21을 구매하는 나라들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과 연계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 스스로도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전투기 엔지니어들을 계속 유지 및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KF-21 개발에는 한국 엔지니어 16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본적인 개발을 완료하면 이들에게 일감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한국이 처음으로 양성한 전투기 개발 인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